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죠. 오늘 저녁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해서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이 1,100여 대의 대형 버스로 상암 운동장에 모이고 행사 이후 또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시간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대원들에 대한 급식, 행사장 질서 유지는 물론 출연 아티스트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많은 논란을 빚었던 2023 잼버리 대회가 오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두 분께 간략한 평을 한마디씩 듣고 갈까요? 어느 분께 먼저 질문할까요? 박서민 최고. 네. 네. 참 진짜 최악의 잼버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참 우려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국제 행사였던 만큼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더 준비를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실하게 짝이 없는 준비 상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태풍 때문에 조기 퇴영하고 각자 숙소를 찾아가는 과정들에서도 굉장히 준비가 미숙하고 좀 부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행정을 국제적으로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무능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표된 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고요. 덧붙여서 이번에 뭐 폴란드에서 방한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던 점, 그리고 뭐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사실상 좀 타격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저는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따져 물었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입니다. 실제로 이 잼버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죠. 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고요. 올해 3월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행안부, 문체부까지 다 들어와서 조직을 확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조직 확장하고 예산을 1,100억인가 쓰면서 준비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장관이 뭐 외신 기자가 안전대책 어떡할 거냐 물어보니까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답변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진짜 국제망신이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K자가 붙은 거는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로 읽혔는데 이번 K잼버리는 정말 국제망신이다 싶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늦었지만 대통령의 지시와 한덕수 총리의 솔선수범,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안정화되어서 잼버리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를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조금 쉬었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고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실책은 우리 김기현 대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5년 내내 이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 행사라면서 전북도에서 대대적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전용했고 전북과 부안의 공무원과 의원들이 뭐 얼마나 많은 해외 출장을 가서 잼버리와 전혀 무관한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를 본다던가 와인 시음 행사에 참석한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방시대, 지방을 키우는 것이 곧 지방자치 확대는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의혹의 시선이 분명하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후에 상황이 빠르게 개선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랬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미 20년도 더 전에 1990년대 고성 잼버리를 아주 훌륭하게 치러냈던 나라예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고성과 새만금이라는 입지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고성 잼버리는 중앙정부가 주관을 했고요.
이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전북도가 주관을 했거든요. 이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본질적 회의를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잘 다뤄나갈지 거기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자 오늘 대미를 장식하는 K-팝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장이 이곳으로 결정된 게 불과 사흘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축구장이기 때문에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태풍이 한창일 때 무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금 모든 과정이 좀 무리스럽죠. 사실 K-팝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장소를 좀 몇 차례 변경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심지어는 이제 조직위 차원에서도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장소가 바뀐 걸 알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현장에서의 혼선과 그동안 뭐 준비해왔던 매뉴얼 같은 거는 아예 없는 일로 돼버린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정부의 좀 무능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게 무대 설치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이 오늘 이제 공연이 열리게 될 저 장소 경기장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게요. 10억을 들여서 잔디를 새로 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뭐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상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잔디를 깔았고 그게 이제 10억을 들여서 집행이 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잔디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큰 콘서트 같은 거를 아예 안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급하게 잼버리 때문에 뭐 받아들이게 된 거라고 사실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무리한 처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심지어 전 축구 선수들까지도 나서서 잔디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렇게 졸속으로 뭐 공연장이 바뀌게 되고 저기에 무리하게 또 공연 무대를 뭐 골대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좀 무리한 처사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치러졌으면 좋겠지만 안전하게 치러질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부상에 대한 우려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장혜찬 최고위원은 여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오늘 저 폐영식과 K-팝 콘서트에 가신다고요? 네, 저 초대를 받아서 네. 어찌 걱정되는 건 없습니까? 가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또 지켜보고 현장에서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당부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 소속으로는 아마 최초로 K리그 구단과 팬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최고위 발언 시간에 네. 틀려서. 왜냐하면 이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축구 팬 여러분들의 염려를 저도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저 또한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가적 행사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K-팝 콘서트를 상암에서 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잔디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뭐 예비비가 되었든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예산을 아끼지 말고 이 하이브리드 잔디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도록 저도 당을 대표해서 촉구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리그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더 깊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좀 보답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는 이제 전주성에서 열리기로 하는 바람에 K리그의 주요 일정이 또 한번 연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단과 또 원정 팬분들에게도 본의 아닌 폐를 끼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K리그 구단들과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저 박선미 최고위원 이번 K-팝 콘서트 관련해서 뭐 장소도 장소지만 정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군대가 있는 BTS 멤버들이 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을 또 일으켰고 또 다른 아티스트들도 너무 강제로 동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의 운영 미숙을 이런 강제 동원으로 무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잼버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K-팝 아이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진짜 정부가 좀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공권력의 시대착오적인 갑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BTS 소환 논란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아티스트들이 합류하는 과정들만 봐도 지나치게 좀 졸속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아이브가 이제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체부가 9일에 발표한 명단에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0일에 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사이에 어떻게 정부가 접촉을 하고 어떻게 뭐 소속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행사 때문에 이런 문제들, 실수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잡아놨던 일정들을 다 취소하거나 무리하게 조정하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무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하게 되는 데에서 정부가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국의 K-팝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 뭐 인기나 존중은 전 세계적으로 파다한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을 따져 묻고 싶고 결국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정부의 무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K-팝 아티스트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타사의 뮤직뱅크까지 취소시켜가지고 아티스트들을 섭외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잼버리 사태 때문에 악화된 국제적인 여론과 참가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아티스트들을 동원하기 위한 이 공권력의 갑질이다라는 비판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아티스트 동원에 대한 공권력의 갑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정부 측에서는 지금 주간 방송사에서 섭외는 맡았다 이렇게 방송사한테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문체부 됩니까? 공식 입장은 이제 원래 예정되었던 뭐 음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주간 방송사에서 섭외를 맡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 세상에 이 잼버리 콘서트가 또 아마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송출이 될 것이고 4만 명이 넘는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앞에서 무대를 보여주는 어떤 한 장이 되는 것인데 이걸 오기 싫다는데 강제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쨌든 선의로 이 콘서트에 나서준 이 아티스트 분들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무리한 주장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김기현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도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전체적인 잼버리 조직위원회나 전북도의 어떤 지방자치의 역량 부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잼버리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따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데이터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준비를 박근혜 정부에서 하다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넘겨줄 때 관련 시설의 공정률이 95%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겨서 1년 정도 윤석열 정부가 진행을 했는데요. 넘겨받을 당시에 공정률이 불과 3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등은 뭐 어떤 방법이 되었든 국회에서 여당, 야당 서로가 벼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까지는 이 대원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부처나 지자체 등등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희천 최고위원 얘기대로 잼버리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여야가 서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가시죠. 잼버리 사태, 이게 나라냐. 전쟁이 일어난 것도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도 아닌데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 공무원 400명 차출 요청을 하고 기재부는 공공기관 40여 곳에 총 1000여 명을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 났습니까? 대형 지진 났습니까? 전 국민의 머리에 정말 지진 납니다. 엉망진창,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긴급한 협조 요청에도 인력 및 시설 지원에 응해주신 각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K-팝 콘서트에 출연해 주신 아티스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잼버리 기간에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지금 여야가 서로 정부의 대처가 미숙하다 아니면 지금
여당은 민주당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잼버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 사태의 원인은 뭘까요? 저는 뭐 결국에 관의 무능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뭐 지금 앞에서 장최국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넘겨줬던 뭐 퍼센테이지가 어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시설 기반 37%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사실 1년이 넘었고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집권한 지 뭐 9개월, 8개월 만에 준비를 했던 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냈다는 게 이제 팩트인 것이고요. 이 잼버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37%와 별개로 현장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은 너무나 1차원적인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뭐 일례로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못 가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온열 질환자에 대한 대비 제대로 잘 되었느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름에 열리는 대회고 폭염이 올 거 몰랐습니까?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폭염에 대비했어야만 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상한 음식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미숙한 실수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조직이나 이런 거에 공동 조직위원장들 유치하면서 몸집은 키우고 뭐 안전은 행안부가 뭐 문화행사 기획은 문체부가 이런 식으로 여가부가 몸집은 키웠지만 결국에는 여가부 장관조차도 본인이 정부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뭘 파악했어야 되고 뭘 체크했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고 상부가 대충대충 하니까 밑에 공무원들은 또 제대로 이 현장을 챙기지 못한 것 아니냐 싶은 거죠. 실제로 이게 잼버리가 준비됐던 그런 뭐 문서들을 아직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공개되는 문서들을 보면 뭐 문화 행사만 150개가 넘는 문화 행사들만 기획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문화 행사의 양은 그렇게 늘렸으면서 이 현장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문제 또는 1차원적인 뭐 상한 음식이 공급되고 화장실이 더러운 이런 위생 불량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몇 개월 동안만이라도 준비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는 점에서 이 행사를 유치는 해놓고 광은 팔고 싶은데 제대로 준비는 안 한 정부의 무능에 결국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행사를 실제로 치른 것은 전라북도 아니냐. 지자체에다가 또 책임을 묻는 분위기도 있죠. 근데 저는 지역 이기주의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전북의 유치가 결정됐을 때 무주에 태권도 박물관이 있는 입지 등 훨씬 더 나은 후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늘 하나 없는 새만금의 이 잼버리를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과거 전북 도의회 회의록 등이 지금 언론 보도로 공개되고 있는데 일단 가져오고 보자. 그러면 이 잼버리라는 게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잼버리 유치를 기점으로 해서 새만금의 다양한 뭐 공항이라던가 SOC 사업의 예타를 면제시키고 더 많은 기간 인프라 예산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 전북도의회 회의록에서부터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보통 지역에서 행사를 유치하면 입찰 기업 제한을 지역 기업으로 둡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외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기업 지역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부실한 급식이 나온 것 같은 경우도 원래 GS25나 아오홈 같은 데서 이 대규모로 관리를 하는데 대기업에서 이거 실제 공급을 지역 기업에게 맡겼다가 사단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본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시대 너무나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모든 권한을 준비되지 않은 역량이 부족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다 이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만큼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이기주의를 넘는 진정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지방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그냥 또 국회에서 누구 책임 공방이다 살풀이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확보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미 최고위원. 중앙부처의 책임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논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김현숙 장관 경질론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때 경질 안 하면 언제 경질 하겠습니까? 경질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도 망언 퍼레이드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은 지금은 위기 대응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점이다라고 자화자찬을 시전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가부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지금 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현재 지금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준비 상태 또는 그동안 제대로 회의조차 안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가부 장관의 말 하나하나는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뭐 문정부가 했냐, 윤정부가 했냐, 뭐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 때 뭘 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일단 명확한 사실은 한국이 유치한 국제 행사에서 국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대한민국이 사고 말았다라는 것이 결국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은 대통령실의 모 관계자의 말처럼 문정부에서 5년간 준비한 행사다라고 단순 땜질식으로 이 논란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마땅히 경질하는 것이 이 국민들의 분노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 잼버리 대원들이 안전하고 또 즐겁게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된 뒤에 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